당신은 아마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부자들은 자녀에게 뭘 물려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하죠. 주식, 부동산, 회사 지분, 아니면 스위스 은행 계좌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진짜 자수성가한 부자들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그게 아닙니다. 그리 물려주는 건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무언가입니다. 바로 결핍이라는 이름의 선물이죠. 이상하게 들리나요? 왜 누군가는 자녀에게 풍요 대신 결핍을 선사하려 할까요? 그 답은 한 가지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진짜 부를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선택의 무게를 견디는 근육이라는 것.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부자가 된 이유가 아버지의 통장 잔고 때문이 아니라 매일 아침 일어나 오늘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도망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걸요. 그들은 자녀에게도 그 질문 앞에 서게 만듭니다. 일부러요. 워런 버핏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입니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 단 1%도 상속받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버핏은 이렇게 말했죠. 자녀들에게 뭐든 할 수 있을 만큼은 주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은 주지 않겠다. 이 문장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선택권은 주되 그 선택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특권은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의 딸 수지 버핏은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릴 때 친구들이 명품 옷을 입고 학교에 올 때 자신은 중고 옷을 입었다고요. 아버지에게 새 옷을 사달라고 했더니 버핏은 이렇게 답했답니다. 내가 원하면 아르바이트를 해서 살아. 나는 내 돈으로 내가 필요한 걸 샀다. 너도 그래야 한다. 당시 수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수천억 원을 가진 사람인데 왜 딸에게 몇만 원짜리 옷 하나 사주지 않는 걸까요?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압니다. 그때 아버지가 준 건 옷이 아니라 훨씬 더 값진 것이었다는 거요.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선언했고 자녀들에게는 각자 자기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일반 공립학교를 다녔고 14세가 되기 전까지는 휴대폰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주변 부자 집 아이들이 모두 최신형 아이폰을 쓸 때 게이츠의 자녀들은 아직 내게 필요한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죠. 이게 인색함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계산된 전략입니다. 게이츠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너무 쉽게 얻으면 그것의 가치를 절대 알지 못한다는 것을요. 14세까지 휴대폰을 기다린 아이는 그 휴대폰을 받는 순간의 기쁨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중히 다룹니다. 반면 원하는 즉시 모든 걸 얻는 아이는 아무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공짜였으니까요. 록펠러 가문의 교육 방식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였던 존 디. 록펠러는 자녀들에게 일주일에 단 30센트의 용돈만 줬습니다. 1900년대 초반이었지만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죠. 하지만 그는 자녀들에게 장부를 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매일 기록하라. 그리고 일요일마다 나에게 보고하라. 록펠러의 자녀들은 30센트를 마치 3천만 원처럼 신중하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보고해야 했으니까요. 사탕 하나를 사더라도 그게 정말 필요한 지출인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보낸 록펠러의 자녀들은 돈의 가치를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거대한 재산을 관리하게 됐을 때도 그 30센트를 관리하던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봅시다. 역사에는 부를 잘못 물려받아 몰락한 사례가 넘쳐납니다. 로또 당첨자들의 70%가 5년 안에 파산한다는 통계를 들어보셨나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돈을 얻었지만 돈을 다루는 능력은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짜로 손에 쥔 10억 원은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됐습니다. 재벌 2세들 중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창업주가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2세가 몇 년 만에 망쳐버리는 경우 말이죠. 왜 그럴까요? 2세는 회사를 물려받았지만 회사를 일구는 과정은 물려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밤을 새워 고민하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면서 회사를 키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냥 서류에 사인만 하면 회장이 됐죠. 과정 없이 결과만 얻은 사람은 그 결과를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학습된 무기력의 반대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학습하면서 생기는 무력감을 말합니다. 반대로 학습된 자기효능감이란 게 있습니다. 이건 내가 노력하면 상황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바로 작은 성공을 직접 경험하면서 생깁니다. 부모가 모든 걸 해주는 아이는 자기효능감을 기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직접 해본 게 없으니까요. 숙제도 부모가 도와주고 친구 관계 문제도 부모가 해결해주고 진로도 부모가 정해주면 그 아이는 평생 나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라고 믿게 됩니다.
반면 작은 문제라도 직접 해결해본 아이는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심리학자 앤젤라 더크워스는 그리디라는 개념을 연구했습니다. 글씨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끈질기게 나아가는 힘을 말합니다. 더크워스 교수는 수천 명을 연구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공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IQ도, 재능도, 심지어 환경도 아니라 바로 그릿이라고요. 그렇다면 그릿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바로 어려움을 견디는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법,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법,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법. 이런 것들은 책으로 배울 수 없습니다. 직접 부딪혀 보면서만 배울 수 있죠. 다수성가한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릿을 길러주기 위해서요.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수성가한 부모들이 자녀에게 가르치는 핵심은 자기 결정권의 책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심리학에는 자기결정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에드워드 대시와 리처드 라이언이라는 학자들이 만든 이론인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세 가지 기본 욕구가 있습니다. 자율성, 유능감, 관계성이죠.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자율성입니다. 자율성이란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느낌, 내가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을 말합니다. 연구 결과 이 자율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인간은 깊은 불행을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어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면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부모가 깔아준 금빛 길 위를 걷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은 넓고 평탄합니다. 돌멩이 하나 없고 진흙도 없고 가시덤불도 없죠. 언뜻 보기엔 완벽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아이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요. 부모가 정해준 길이니까요. 아이는 매일 걸으면서도 내가 정말 이 길을 원했나? 라는 의문에 시달립니다. 반면 자기가 직접 개척한 좁은 산길을 걷는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 길은 험합니다. 돌멩이가 많고 진흙탕도 있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넘어져도 내가 선택했으니까 라고 생각하며 일어섭니다. 성공해도 내가 해냈어 라는 성취감을 느낍니다. 자수성가한 부모들은 바로 이 차이를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내가 정해라. 어느 대학에 갈지,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살지.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하죠. 단, 그 선택의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이 두 문장이 세트입니다. 선택권만 주고 책임은 안 지게 하면 그건 방종입니다. 책임만 지우고 선택권을 안 주면 그건 억압이죠. 진짜 교육은 둘을 함께 주는 겁니다. 샘 월튼, 월마트의 창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이 돈 때문에 고생하길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돈 때문에 망가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자녀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되 회사에서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냥 주주로 앉아서 배당금만 받는 게 아니라 매장에서 직접 일하게 한 거죠. 처음에는 최하위 직급부터 시작하게 했습니다. 월튼의 자녀들은 창고에서 물건을 나르고 계산대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비난했죠. 세계 최대 유통회사 회장의 자녀가 왜 그런 일을 하나? 하지만 월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녀들이 회사를 제대로 이끌려면 가장 밑바닥부터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 경험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월튼의 자녀들은 나중에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직원들의 고충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그 자리에 있어 봤으니까요. 그들은 함부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결정이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준 건 회사가 아니라 회사를 운영할 자격이었던 겁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비슷한 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그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근고를 피곤하게 하고 그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행동을 어지럽게 한다. 왜 그럴까요? 하늘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고난을 견뎌야만 큰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자수성가한 부모들은 현대판 맹자입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일부러 고난을 줍니다. 물론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고난은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불편하고 충분히 힘들고 충분히 좌절감을 느낄 만한 과제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만 자녀가 정말 강해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적정한 난이도입니다. 너무 쉬우면 배우는 게 없고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이것을 몰입 이론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능력보다 조금 더 어려운 과제에 도전할 때 가장 큰 성장을 경험한다고요. 현명한 부모는 이 균형을 합니다. 자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지만 충분히 도전적인 과제를 줍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생 자녀에게 용돈을 직접 벌어라고 하면서 동시에 주말에 우리 가게에서 일할 수 있다는 기회를 줍니다. 완전히 혼자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구조는 제공하되 그 안에서 자녀가 직접 노력하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실패할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항상 개입해서 실패를 막으면 아이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가 무서운 사람은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실패해도 괜찮다는 걸 배운 아이는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해고당한 것은 최고의 일이었다. 애플에서 쫓겨난 경험이 왜 최고였을까요? 그 실패가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실패를 통해 배웠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누구를 믿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실패가 없었다면 나중에 애플로 돌아와서 아이폰을 만드는 자치도 없었을 겁니다. 다수성가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물론 치명적인 실패는 막아줍니다. 하지만 회복 가능한 실패는 그냥 둡니다. 아이가 시험에서 떨어지면 대신 항의하러 가지 않습니다. 아이가 사업 아이디어를 냈다가 실패하면 빚을 대신 갚아주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죠.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실패를 끝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나이와 수준에 맞는 책임을 줘야 합니다. 5살 아이에게는 장난감을 정리하는 책임을, 10살 아이에게는 자기 방을 청소하는 책임을, 15살 아이에게는 용돈을 관리하는 책임을 주는 식으로요. 둘째, 절대 대신해주지 마세요. 아이가 숙제를 안 해서 선생님께 혼날 것 같다고요? 내버려 두세요. 한번 혼나봐야 다음부터 숙제를 합니다. 아이가 친구와 싸웠다고요? 부모가 나서서 해결하지 마세요. 아이가 직접 사과하거나 화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치워준 돌멩이는 다음에 더 큰 바위가 되어 아이 앞에 나타납니다. 셋째,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을 격려하세요. 너 성적이 왜 이래? 가 아니라 이번에 어떤 부분을 열심히 했어? 라고 물으세요. 왜 이기지 못했어? 가 아니라 경기하면서 뭘 배웠어? 라고 물으세요. 결과는 운에 좌우되기도 하지만 과정은 아이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과정을 칭찬받은 아이는 계속 노력합니다. 넷째, 돈의 가치를 가르치세요. 용돈을 무한정 주지 마세요. 정해진 금액을 주고 그 안에서 관리하게 하세요. 아이가 친구는 더 받는다고 불평하면 친구 집과 우리 집은 다르다고 명확히 말하세요. 그리고 더 필요하면 집안일을 해서 벌게 하세요. 공짜로 받은 돈과 일해서 번 돈은 무게가 다릅니다. 다섯째, 가장 중요합니다. 부모 자신이 모범을 보이세요. 당신이 문제를 회피하면서 아이에게는 책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실패를 두려워하면서 아이에게는 도전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행동을 배웁니다. 만약 당신이 자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당신에게 어려운 길을 주는 것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건 사랑입니다. 친구들은 모든 걸 부모에게 받는데 당신만 아르바이트를 해야 한다고요? 축하합니다. 당신은 친구들보다 10년 빠르게 인생을 배우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나중에 현실에 부딪혀 좌절할 때 당신은 이미 준비된 상태일 겁니다. 부모의 지갑이 아니라 부모의 지혜에 주목하세요. 왜 사주지 않느냐고 따지지 말고 어떻게 스스로 얻을 수 있을까를 물으세요. 그 질문의 차이가 당신의 미래를 바꿉니다. 전자의 질문을 하는 사람은 평생 의존적으로 살고 후자의 질문을 하는 사람은 독립적으로 삽니다. 진짜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스스로 해결하세요. 용돈이 부족하다고요? 쓸데없는 곳에 쓴 돈을 줄이거나 더 필요하면 방법을 찾아보세요. 진로를 모르겠다고요? 부모에게 정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세요. 실패가 두렵다고요? 지금 실패하는 게 나중에 실패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결국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자녀에게 물려주는 건 이것입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다는 진실, 모든 선택에는 값이 있다는 현실, 그리고 그 값을 기꺼이 치를 때 비로소 진짜 자유를 얻는다는 지혜입니다.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은 통장에 얼마가 있든 이미 부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삶의 주인이니까요. 부모가 깔아준 비단길은 부드럽지만 짧습니다.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때 스스로 길을 만들 줄 아는 사람만이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부모들은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녀에게 비단길 대신 나침반을 줍니다. 이게 방향이다. 이제 내가 직접 길을 만들어라. 당신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있나요? 누군가 깔아준 길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만드는 길인가요? 혹시 비단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멈춰 서서
누가 다음 길을 깔아주길 기다리고 있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 결정할 때입니다. 계속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직접 삽을 들 건가요? 진짜 부를 만드는 건 물려받은 재산이 아닙니다. 진짜 부를 만드는 건 스스로 선택하고 그 값을 치르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그 단단한 근력입니다. 그 근력은 편안함 속에서는 절대 길러지지 않습니다. 오직 땀 흘리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에서만 생깁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자녀가 특별한 이유는 더 많은 돈을 물려받아서가 아닙니다. 더 귀한 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는 할 수 있다는 믿음, 내가 책임진다는 각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선다는 회복력. 이 세 가지가 있으면 빈손으로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재산을 물려받아도 결국 잃게 됩니다.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물려받고 싶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통장 잔고입니까? 아니면 홀로 서는 희입니까? 그 선택이 당신의 가계를 결정합니다. 3대가 가난할지 3대가 부유할지는 바로 이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부모가 물려주는 진짜 유산은 부동산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녀의 마음 속에, 태도 속에, 습관 속에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어떤 경제 위기에도 어떤 시대 변화에도 빼앗기지 않는 진짜 재산입니다. 자수성가의 진짜 의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자수성가는 의존에서 독립으로, 수동에서 능동으로, 피해자에서 주인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 대신 길을 깔아줄 때가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만들 때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편한 길과 성장하는 길. 전자는 지금 당장 편하지만 나중에 당신을 약하게 만듭니다. 후자는 지금 당장 힘들지만 나중에 당신을 강하게 만듭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모두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자유롭습니다. 당신도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스스로 해결하세요. 부모에게, 배우자에게, 회사에게, 국가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게 하진 마세요. 최종 책임은 항상 당신이 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잊지 마세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자녀에게 결핍을 주는 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자녀가 평생 자기 발로 설 수 있기를,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고 살 수 있기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이 결핍이라는 선물 안에 담긴 진짜 메시지입니다. 더 많은 지혜는 지혜 수집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